평균 속도. 문제에서 평균 속도를 엄청 많이 물어봐. 맨날 물어봐. 평균 속도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미 공식을 알고 있다? 속도 공식이 뭐냐면 속도가 시간분의 변이죠. 그죠?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잖아. 평균을 낼 때는 어떻게 해요? 평균 낼 때는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평균 낼 때 어떻게 해요? 전체 점수 다 더하고 전체 과목수로 나누잖아. 바로 전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시간으로 전체 변이를 나누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1번, 이 공식을 1번 공식을 한다면 1번 공식은 모든 운동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든 등속 운동이든 등속 원운동이든 포물선이든 모든 운동에 저 공식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 운동이 아니라 저 공식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에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속도 공식을 알려줄 겁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만 쓸 수 있는 평균 속도 공식이 하나 더 있다라는 말인데 정리하면 얘는 only 누구한테만 쓸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만 only 쓸 수 있는 공식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봐봐. 얘로 설명할게요. 얘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죠? 처음 속도가 얼마? 2. 잘 들어. 처음 속도가 2였는데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해서 4가 되었죠. 그럼 평균이 얼마야? 3인 거야. 이해돼? 2였다가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해서 4가 된 거니까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3이죠. 평균 3을 어떻게 구한 거야? 평균 3을 2하고 4의 중간이니까 이러면 안 되죠? 수학적으로 어떻게 한다?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그죠? 2 더하기 4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거 3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한다. 맞아요? 이거를 쌤이 유식하게 표현해 볼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이게 공식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책에. 맨 밑에 어딨냐? 어디 갔지? 여기다. 자, 그래프 다시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 처음 속도가 V0, 나중 속도가 V라면 평균 속도가 얼마다?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가운데 값이다. 가운데 값은 얘하고 얘를 더한 걸 2로 나눈 거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저게 평균 속도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써보면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를 2로 나눈 거. 이게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디에만 쓸 수 있다? 당연히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에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이용하는지 보여줄게요. 어디다 이용하는지. 자, 다시 아까 그 그래프에서 여기다 이용을 해볼게요. 봐봐. 여기서 이 문제에서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운동에 적용하려면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구하지. 면적 구해야 되죠. 면적을 구해야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면적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2하고 4의 절반. 그죠? 2 더하기 4 나누기 2. 3이죠? 그냥 3이야. 3m/s 보입니까? 다시 말해서 쟤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2번 공식으로 평균 속도를 구했죠. 근데 2번 공식으로 구하든 1번 공식으로 구하든 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죠. 둘 다 평균 속도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가 딱 나왔어. 2번 공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인데 시간은 나와 있죠. 여기. 변이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얘가 3이래매. 시간은 2래매. 변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굳이 면적을 따로 구해보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여기 6이 들어가야 되네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평균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변이가 얼마인지를 굳이 면적을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겠죠. 시간도 구할 수 있고 변이도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변이를 준다면 시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둘 다 적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케이. 이게 4번 내용 끝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5번에서는 여러가지 기타 나머지 운동들을 볼 건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쌤이 거의 좀 설명을 해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자, 얘는요. 이거부터 시작해볼게. 얘가 왼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 초록색이 운동 방향입니다. 이걸 공이라 할게요. 이 공을 실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당기고 있는 거야. 자, 다시 가운데를 이렇게 당기고 있다. 그러면 얘가 운동하는 방향과 얘를 당기는 방향이 정확히 어떤 각도를 가지게 된다? 90도의 각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힘은요. 내가 잡아당기는 이 힘은 이 녀석의 속력, 운동 방향의 속력을 바꿀 수 있나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2m/s로 움직이고 있다고 칠게요. 2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봐.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뒤에서 밀면 빨라질 거고 앞에서 밀면 느려질 텐데 수직으로 밀면요. 빨라질 수도 없고 느려질 수도 없잖아. 속력이 유지가 돼요. 이해돼요? 속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이름이 뭐냐면 등속이야. 등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 속력이 변함이 없다. 그런데 힘을 가하고 있잖아. 힘을 가하고 있으면 잘 들어. 힘을 가하면 그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 돼. 근데 이 힘 가지고는 속력을 바꿀 수는 없죠. 어떤 효과로 나타날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녀석이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방향을 바꿨어. 방향을 바꾼 게 누구 때문이다? 힘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고 나서도 또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면 또 방향이 바뀌어. 또 수직 가하면 또 방향 바뀌어. 또 바뀌어. 또 바뀌어.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온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슨 운동한 거야? 원운동. 원운동. 이름이 등속 원운동이에요. 자, 이 운동의 이름이 뭐다?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의 조건이 그럼 뭐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이거 6이 아니라고 했던 기억납니까? 산을 표현하는 수하일 뿐이다. 6이 아니다. 그죠? 힘과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일 때 속력은 바뀔 수가 없어. 하지만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뀌어.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돼. 이게 바로 등속 원운동의 내용이었어요. 등속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있다? 속력의 변화가 없다. 원운동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있다?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다. 라는 말이 숨어있는 겁니다. 아까 직선운동이란 말과 좀 대칭해서 직선운동이란 말은 운동 방향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었잖아. 원운동이라는 말은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하다? 힘과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일 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등속 원운동은 찍어봐. 가속도 운동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OX O 문제가 뭐야? O 찍는 거야. X 자, 나랑 똑같은 거 쓰네. 이거 역시 감각이 있어. 뭐야 X야? 뭐야? 그렇죠. 뭐야? X야. OX 찍는 시간
같지? 뭐 같지? OX! 5. 5. 5야? 5야? 아니, 5야? X야? 5야? 정답은 5가 맞습니다. 자, 가속도 운동이 맞아요. 가속도 운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뭐야? 속도가 더해지는 거지. 속도가 더해지고 있나요? 봐봐. 속력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속도는 변합니다. 왜? 기억나? 속도는 뭐를 포함한 개념이다? 방향성. 방향성을 포함한 개념이라서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 속도가 바뀌고 있는 거야.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가 바뀌고 있는 거 인정? 방향이 바뀜으로 속도가 바뀜으로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증명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가 두 번째 공식으로 m분의 F램에, 그죠? 가속도가 있으려면 힘이 가해지면, 잘 들어,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속도 운동이야. 힘이 있으면 가속도 운동이야. 그죠? 이게 힘이 있나요? 있네, 여기. 힘을 가하고 있네요. 중심 방향으로 계속 힘을 가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조건 가속도 운동입니다.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등속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인 걸 증명해봐요. 속도, 방향 계속 바뀌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힘 계속 가해지잖아요. 두 번째, 끝. 이 두 가지로 가속도 운동인 걸 증명할 수 있다. 또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등속 원운동은 요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냐, 알고 있냐, 이런 게 출제가 되고, 뒤에서 이것도 이제 살짝 응용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운동. 안녕. 얘는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 진자, 여기를 5점이라고 해요. 5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A까지 쫙 당겨. A점까지 당긴 다음에 손을 탁 놔.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다시 5를 지나는 순간 올라가면서 B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속력이 느려지죠. 왔다리 갔다리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이에요. 진자 운동. 그러면 A에서 내려오는 얘를 운동 방향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일로 운동하고 있어. 그죠? 그때 이 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누구예요? 중력밖에 없죠. 일단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좀 무시할게요. 중력이란 힘이 어떻게 잡아당겨? 아래 방향. 그러면 얘가 지금 운동하는 방향과 중력이 잡아당기는 방향이 각도가 어때요? 좁죠? 좁죠? 각도가 좁다. 즉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다라고 표현해요. 저렇게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면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뀝니다. 확인해볼까? 운동 방향 바뀌었네 진짜로. 그죠?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나? 바뀌었어. 바뀌어야 돼.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가 속력이 V 점점 빨라지고 있죠. 빨라지는 거 보고서 속력도 바뀌고 있네요. 얘는 왜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뀝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니까요 라고 말하면 돼요. 비스듬하니까요. 근데 각도가 좁죠? 각도가 좁으면 이 힘이 운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 근데 O에서 B로 올라갈 때는 어때요?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죠.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요. 이 방향이죠. 각도 어때요? 크네. 각도가 크면 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죠? 방해하니까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얘도 운동 방향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속력도 바뀌고 있어. 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니까. 키워드는 비스듬.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모두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에요. 안녕 포물선. 봐봐. 얘를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던집니까? 초록색 방향으로 빵 던져요. 그럼 얘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해요?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각도가 어때요? 엄청 크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 빵! 속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비스듬하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니까 속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여기서 문제. 여기를 5점이라고 한다면 5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속력이 얼마죠? 대부분 0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생각해봐. 5점에서 속력이 0이라면 만약에 0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0이라면 퉁! 떨어져야 돼. 하지만 어떻게 떨어져요? 퉁! 떨어지죠. 그죠? 5점에서의 속력이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어떤 속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속력이 살아있냐? 우리 고1 과정에서 이미 배운 사람들도 있는데 수평방향 속력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수평방향 속력. 자, 이제 저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평방향 속력과 수직방향 속력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까지 함께 볼게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어디를 보고 할 거냐면 여기를 보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더 크게. 자,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쌤 키가 한 2m쯤 되니까 이 공의 크기는 한 1m 80 정도 되겠네요. 맞죠? 엄청 크죠? 엄청 큰 공이 하나 있어요. 그 공을 쌤이 잘 봐. 그 공을 옆으로 딱 미는 거야. 쌤이 엄청난 힘으로 빵 민 거야. 빵 밀어서 이 녀석의 이쪽 방향 속력이 2m/s라는 속력으로 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저 2m/s는 내가 옆으로 민 속력이잖아. 그래서 저 2m, 이 초록색 속력을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수평방향 속력이라고 부를 거야. 수평방향 속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옆으로 밀었으니까. 자, 그러면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이 공은 누구한테만 힘을 받아요? 중력한테만 힘을 받죠? 중력을 표현해 볼게요. 아까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만 비례하니까 이 공이 떨어지는 동안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중력도 안 바뀌죠. 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중심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발견해야 돼. 처음에 내가 던진 요 수평방향 속력은 내가 수평방향 속력 입장을 생각해봐. 수평으로 딱 던져졌는데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수직으로 작용한다고. 나는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일정해야죠? 그래서 이 수평방향 속력은 이 힘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어쩔? 어쩔? 이 느낌이야. 그래서 2m/s라는 수평방향 속력은 계속 유지. 여기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2m/s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뭔 소리예요? 이거 딱 던지면 빵! 빨라지잖아요. 그죠? 빨라지는 건 제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수직방향 속력이라는 게 생성되는 겁니다. 수직방향 속력을 그림으로 그리면 처음엔 없었잖아. 근데 아래 방향으로 계속 힘 가하니까 아래로 쭉쭉쭉쭉 속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얘는 아주 살짝 수직 방향 속력이 생겨난다면 얘는 이만큼 생겨나고 얘는 이만큼 생겨나고 얘는 이만큼 생겨나는 거야. 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뭐다? 중력 때문에 생겨난 수직 방향의 속력입니다. 우리가 빨라진다라고 느끼는 건 저 수직 방향 속력이 빨라지는 걸, 생겨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빨라진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수평방향으로 툭 던진 물체는 얘는 수평방향 속력도 있고 수직방향 속력도 있다. 둘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생각해야겠네 라고 해야 돼요. 자, 문제. 얘가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 10초였다고 한다면 이 공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일까요? 2m/s를 유지한 채로 10초를 간 거죠. 20m. 구할 수 있을까? 수평방향 속력이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2m/s를 유지한 채로 쭉 10초 간 거잖아. 그러니까 20m 같지. 20m를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수평 도달거리. 수평 도달거리를 구해라. 수평 도달거리 D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20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수평방향 속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얘는 파란색 속력이 왜 생기죠? 누구 때문에 생기죠?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중력 때문에 속력이, 수직방향 속력이 쭉쭉쭉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 신기하게 쌤이 키가 얼마라고요? 2m쯤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또 하나의 공을 준비를 해요. 또 하나의 공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둘의 질량은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는 옆으로 툭 던져. 2m/s로. 얘는 그냥 들고 있다가 툭 떨어뜨려 밑으로. 자유 낙하시킨 겁니다. 얘는 그냥 자유 낙하시켜. 그럼 자유 낙하시키는 이 녀석도 어떤 힘이 작용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겠죠.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나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나 어때요? 같죠.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이 공을 A공, 이 공을 B공이라고 한다면 A공이 수직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양과 B공이 수직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양이 같아요. 그래서 1초가 지나서 여기, 2초가 지나서 여기, 예를 들어 3초가 지나서 여기라면 얘도 1초가 지나서는 얘랑 같은 라인인 여기, 2초가 지나서는 쟤랑 같은 라인인 여기, 3초가 지나서는 쟤랑 같은 라인인 여기에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던진다. 시작. 퉁. 얘는 이렇게 땅 놓으면 퉁탕. 둘이 바닥에 동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왠지 얘가 더 멀리 가서 천천히 떨어질 것 같잖아? 아니야. 둘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중력을 받아서 같은 수직 방향 속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둘이 바닥에 동시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응용 문제로 이런 게 나옵니다. 봐봐. 여기에 쌤보다 키가 조금 작은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 키는 한 180 되겠네요. 이 사람이 똑같은 공 하나를 들고 있다가 자, 선생님 떨어뜨릴 때 던지실 때 말씀하세요. 저도 놓을게요. 오케이 시작. 딱 던지자마자 얘는 툭 놓은 거야. 밑으로. 어떻게 될까? 둘이 수직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속력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봐봐. 표현 되나? 얘가 여기 있을 때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다른 시간 동안 밑으로 떨어지는 요 양이 같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둘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
밑으로 내려가는 이 양이 똑같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언젠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둘이 타이밍을 제대로 딱 맞춰서 탁 했다면 밑에서 무조건 충돌합니다. 무조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까지 이해됐다면 쟤네 둘이 수직, 수평 방향 속력을 완벽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제 끝판왕 문제를 보여줄게요. 끝판왕 문제는 시간을 안 줘. 봐봐. 내가 얘를 2m/s의 속력으로 던졌다. 그리고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안 줘. 그리고 나서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래.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2m/s로 던지고 몇 초 만에 바닥에 도착했는지 알아야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티를 안 줘. 시간을 안 줘. 대신에 옆에서 B라는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줍니다. B라는 물체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거리를 줘요. 이 거리가 20m야. 20m야. 그리고 중력 가속도 A, 다른 말로 G,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하자라고 자료를 2개 줍니다. 첫 번째 자료, 이동거리가 20m야. 두 번째 자료, 가속도는 10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수평 도달거리 구해봐. 그러는 거야. B의 자료를 주고 A의 수평 도달거리를 구하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구한다? B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과 A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어때요? 같잖아. 이걸 통해서 시간을 알아내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 알아낼까? 먼저, 자, B라는 자료를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몇 번? 3번. 시간이 없어. 우린 많아? 아무튼 시간이 없을 때 세 번째 공식 뭐죠? 2번 AS를 받으려면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나중 속력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녀석의 속력을 먼저 구해낼 수 있어요. 봐봐. 어떻게 구한다? 2 곱하기 A에 뭐 넣어야 돼? 저 10을 집어넣어. 10. 중력 가속도 10 집어넣고요. 이동거리 얼마? 20m. 그죠? 20m 이동했잖아. 20을 집어넣는 거야. 나중 속력 모르죠? 처음 속력은 얼마야? 자유낙하니까 0이죠.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이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V값이 나중 속력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얼마죠? 이게 20이니까 20의 제곱이니까 20m/s라는 걸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 속력이 20이라는 걸 알면 이제 뭘 알 수 있을까?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1번 공식.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플러스 AT라며. 나중 속력 20인 거 알았어. 그치? 처음 속력 0이야. A는 10이라며. T 이거 몰라. 그러니까 T가 2초구나. 시간이 2초라는 사실을 저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까 외웠던 3번 공식과 1번 공식을 콜라보레이션 했더니 시간이 나왔어요. 그죠? 그 시간을 접목하면 수평 도달거리가 몇 미터다? 2m/s로 2초 간 거니까 4m네요. 라는 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끝판왕 문제가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는 걸 이용해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다 배웠고요. 이제 문제를 실제 풀어볼게요. 16쪽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요. 여기는 페이지가 맞나? 18쪽이요. 찬순이 영상 하나 보내주는 것도 잘 보이나? 뭐가